드디어 유방에 의해 통일된 중국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이 나라의 이름을 전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막 통일된 한나라에는 반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너도 나도 황제가 되겠다고 군주들은 나섭니다. 유방은 황제가 되어도 반란 진압으로 매우 바쁩니다. 궁 안에 있기보다는 궁 밖에서 반란군하고 더 많이 싸웠다고 하니까요. 젊었을 때는 백수처럼 지내더니 인생 중후반기는 워커홀릭으로 사네요. 참 유방의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궁중에서는 여인천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치와 척부인이 다음 때 황제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려고 그들은 싸웁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죽어라 미워했죠. 유방의 아들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조씨 소생의 유비입니다. 그는 장자이지만 적자는 아니었죠. 적자는 정실부인 여치 소생의 유영이었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후계자로 낙점되어 있었는데요. 그 밖에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여이가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유방의 총애를 받는 척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계자 싸움은 두 명의 대결로 좁혀지는데요. 유영과 유여이의 싸움이 되죠. 당연히 적자인 유영이 황태자로 후계자였습니다. 여치는 유영이 낙마하지 않고 황제가 되도록 힘을 썼죠. 한편 척부인은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척부인은 유방의 총애를 받고 있는 데다가 유여이 또한 유방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었죠. 여치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는 일이었는데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로웠던 젊은 날의 서름도 있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정실부인이라는 타이틀 하나 남았는데 이제는 그 타이틀도 위협받고 자신의 아들의 황태자 자리도 위협받으니 말이죠. 이렇게 궁중에서 암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유방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란 진압으로 외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내부에 있는 개국 공신들을 숙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토사구팽이 시작되고 있었죠. 토사구팽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뜻이죠. 진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던 유방으로서는 개국 공신들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유방은 양심에 찔려 매우 괴로워했는데요. 그는 토사구팽이라고는 하지만 죽이기까지는 않고 직위만 박탈하고 목숨은 부지해 주려고 했습니다. 단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한신이었죠. 한신만은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개국 공신들의 직위를 박탈해서 지방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그들은 유배를 가는 족족 목숨을 잃고 죽었던 거죠. 유방은 황당해 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황후 여치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능력이 독살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발휘된 것이었죠. 그녀는 개국 공신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고 직접 행동으로 나섰던 것이죠. 유방은 정치에 관여하는 여치가 매우 못마땅한데요. 여치의 판단은 미래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 거지만 그녀의 행동은 유방의 신기를 거슬렸습니다. 이것은 나비 효과로 그녀의 아들 유영에게 불행으로 나타납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잠시 여치의 아들 유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독한 여치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는데요. 무시무시한 여치의 아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화했고 따뜻했죠. 그런 따뜻한 유영의 성격이 유방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실상 여치에 대한 불만이 유영에게 옮겨간 이유도 있었지만요. 유방이 판단하기에 유영은 너무 유약해 보였습니다. 유방은 그러한 유영을 황태자에서 폐위시키려고 시도하는데요.
지금의 시기는 난세였습니다. 유약한 황제는 먹잇감이 될 뿐이죠. 유방은 강한 황태자를 원했습니다. 대신들은 후계 구도를 뒤집지 말라며 격렬히 반대하는데요. 조정 대신들은 적자를 황태자에서 내리면 2대 황제 때 혼란이 올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가까운 예로는 진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후계자 문제였죠. 적자인 유영은 그다지 흠결이 없었습니다. 출신이 적자인데다가 훌륭한 인품 그리고 범생이 이미지 등 그런 단점이 없었죠. 조정 대신들은 유영이 황태자 폐위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고집을 꺾지 않는데요. 그는 다음 때 황제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그가 해쳐온 난세는 온화한 성품으로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2대 황제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죠. 여우는 유방이 고집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황태자에서 폐위된다면 여치의 탓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측근들은 유방이 장량의 말을 잘 듣는다고 여치에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우는 장량에게 이 상황을 타개할 계책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장량은 유방의 모사로서 개국공신 중에 공이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방이 후일 토사구팽할 것을 예측하고 은퇴한 상태였는데요. 그는 상산사호에게 태자를 따르게 하면 유방이 황태자 폐위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상산사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겠는데요. 그들은 당대의 인기와 존경을 받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에 탐복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치는 그들을 포섭해서 태자를 따르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상산사호를 따르게 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신묘한 수완을 가진 여치입니다. 유방은 상산사호가 태자를 따르자 그 모습을 보고 황태자 폐위를 단념합니다. 상산사호가 태자를 따르고 민중들은 상산사호를 따르니 황태자를 폐위했다가는 아무리 황제인 유방이라도 민심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유영의 황태자 자리는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황제 유방이 임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죽음에 슬퍼하는데요. 여치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을지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황태자 유영이 황제로 지게 하니 그가 바로 한나라의 2대 황제 해제입니다. 척부인과 여치의 여인천하 승리자는 여치였던 것이죠. 이제 척부인에 대한 그녀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는데요.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